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끝나지 않는 업무. 결국 또 노트북을 챙긴다. 아이들 밥 챙기고 설거지하고 빨래까지 하고 나면 어느덧 밤 10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 몸 상태가 이미 많이 안 좋다. 새벽 1시. 아, 힘들다. 내일 출근하려면 자자. 회사에서는 실세다. 다들 내 월급이 엄청 높은 줄 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급여는 같은 나이 같은 직급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발자가 아니라서? 유부녀라서? 세무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이 회사에 와서 처음 맡은 업무는 회계와 자금이었다. 그러다 인사 업무도 넘어왔고 총무 일도 맡게 됐다. 이제는 영업 지원까지 한다. 각종 계약서 관리, 계약갱신일 체크, 수금 관리. 매 회의마다 분기별, 전년 대비 손익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제는 회사 홍보 자료를 유튜브로 만들라고 한다. 가장 스트레스였던 건 조용히 일 좀 하려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사장님이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은 늘 뒤로 밀린다. 팀장이 된 후로는 더 혼란스럽다. 개발 회의는 왜 내가 들어가야 하지? 영업 회의는 또 왜? 결국 오늘도 하지 못한 업무 때문에 노트북을 다시 챙긴다. 그럼에도 은연중 기대했던 한 가지. 영업이사는 20년 차, 나는 이 회사에서만 18년을 근무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부터 봐왔던 사장님이다. 항상 깔끔한 모습, 남을 배려하는 태도,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실한 사람. 거래처 수금 독촉 전화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직원 월급을 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회사가 안정되면서 외부 인력을 높은 연봉으로 전무 상무 자리에 채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 고액 연봉자들은 1년도 못 버티고 하나둘 떠났다. 차라리 기존 인원에게 그만큼 주지. 급여에 대한 서운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사장님과 간간히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이런 말을 했다. 두 친구는 내가 평생 데리고 갈게.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휴가 때도 어머니 장례식 때도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뭔가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회사가 팔렸다. 회사 매각 관련 자료를 종종 만들었기에 어느 정도 분위기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회사가 정말 팔릴 줄은 몰랐다. 인수회사의 법무팀, 회계팀, 인사팀과의 미팅도 모두 내가 진행했다. 요청 자료도 즉시 정리해 보냈다. 이렇게 자료가 잘 관리된 회사는 처음입니다. 담당자분 일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말도 들었다. 인수회사 상무가 자료는 실무자에게 바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늘 나한테 먼저 보내라. 내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실무자 미팅에도 항상 사장이 배석했다. 어느 날 사장이 나를 불렀다. 회사 매각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드디어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의 의미를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이랬다. 인수회사에서 앞으로 땡땡 부장이 하던 일을 마칠 거야. 그래도 내가 땡땡 부장은 어떻게든 다닐 수 있게 할게. 그게 전부였다.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결국 남은 건 계속 다니려면 더 잘해라.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업무를 인수회사에서 대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사장의 거짓말이었다. 퇴사. 더 이상 사장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2달 전에 퇴사를 통보했다. 몇 번의 만류가 있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때를 쓰듯. 나는 한 문장만 반복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도, 그 공간에 발을 딛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도 인수인계 기간 2달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 일했던 동료들 덕분이었다. 인수인계만 4개월. 원래는 후임을 뽑아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했지만 채용된 경력자는 며칠 만에 그만뒀다. 결국 인수회사 관리팀으로 내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 인수회사 상무는 한 달만 인수인계 부탁드린다고 했다. 2달 전 이미 퇴사를 알렸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상무 역시 정치와는 거리가 먼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알바로 할게요. 대신 다니던 회사 말고 여기 회사로 출근해서 인수인계할게요. 알바로 하면 퇴직금 정산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더 이상 그 회사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4달의 끝에서 내 업무는 분리되기 시작했다. 담당자, 인사 담당자, 자금 총무 법무팀. 그동안 혼자 하던 일들이 하나씩 나뉘었다. 메인 업무 담당자가 말했다. 아니, 이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셨어요. 루틴 업무 자체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수시로 들어오는 사장님의 자료 요청이죠. 한 달이 지나자 한 달만 더 부탁해요. 2달이 지나자
한 달만 더요. 3달이 지나자 또 한 달만 더요. 어느새 그 회사의 부장, 차장들과도 익숙해졌고 직원들도 알바인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4달이 끝나갈 즈음 다시 요청이 왔다. 아직 조금 불안해서요. 지금 받는 돈의 50%로 하루 4시간, 2달 재택 알바 가능할까요? 나는 말했다. 이제 담당자들이 직접 해야죠.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마지막까지도 사장이 나를 가스라이팅했던 그 말 때문이다. 그 회사 일하는 수준이 아주 높아. 땡땡 부장도 거기에 맞춰야 할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이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걸까? 그 사장이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라는 말 하나만 믿고 18년을 노예처럼 일해온 게 지금도 가장 씁쓸하다.